단거리 사이클 강자였던 랜스 암스트롱이 미국에서 유럽으로 건너가 선수 생활을 하다 유럽 선수들의 꽁무니도 쫓아가지 못해 좌절하던 중 이태리 선수들이 단체 숙소 냉장고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스테로이드를 꺼내 엉덩이에 주사하는 걸 보고 나도 꽃든지 자전거 그만둬야겠다 생각했답니다. 그는 시스템에 들어가는 걸 택했고 사이클 황제가 되었죠. 로이더 같은 이유 첫 번째, 한두 놈이 불법 경기력 향상 약물에 손대기 시작하면 판이 바뀝니다. 약물러와 정직한 선수의 격차가 너무나 커서 분전했지만 석패했다 수준이 아니라 그야말로 발리게 됩니다. 메이저 스포츠의 경우 약물 스캔들은 대체로 소수의 일탈입니다. 인기 스포츠는 보는 눈이 많고 그 눈들이 해당 스포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서 대중이 벌써 어느 선수가 약쟁인 걸 눈치채버리고 자금 여유가 있다 보니 도핑 테스트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서 진화가 쉽지만 비인기 종목의 경우 대중들이 누가 약쟁인지 관심도 없고 종목에 대한 이해도도 떨어져서 보디빌더같이 내추럴로 절대로 만들 수 없는 몸을 보고도 내추럴인 줄 압니다. 협회나 대회 주최 측도 약물 사용자를 잡기 힘들거나 잡을 생각이 없어서 과거 UFC나 로드사이클 그리고 보디빌딩 같이 약물 사용이 당연한 종목이 돼버립니다. 결국 불법 약물을 사용하지 않는 선수는 발조차 붙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고 내추럴도 주사기에 손을 대게 됩니다. 황철순 씨가 내추럴도 본인 만족하면 그만입니다 같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짓거렸는데 여러분이 운동선수라면 상대 선수가 약 빨고 나를 밟고 올라가 성공하는 걸 보면서 나는 내추럴로서 지금 성적에 만족한다 하면서 집에서 라면 끓여 먹겠습니까? 나도 약 빨아서 연봉 올리던지 약쟁이를 고발해야겠죠. 로이더 같은 이유 두 번째, 내부자는 로이더를 고발할 수 없습니다. 협회가 로이더들 편이니까요. 왜 약쟁이 보디빌더와 도핑에 대한 비판을 내추럴 보디빌더들이 아닌 실패한 로이더들이나 저 같은 일개 유튜버들이 할까요? 암스트롱이 도핑에 적발됐을 때 사이클 협회는 묵인을 넘어서 언론에 거짓말을 해주고 기자들을 압박해 기사를 내려줬습니다. 왜? 암스트롱은 돈이 되니까. 당장에 우리나라 내추럴 보디빌더가 대한보디빌딩협회 찾아가서 누구누구 약쟁입니다 하고 고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나. 네, 알아보고 공정히 처리함세 하고서 고발한 선수만 소문나서 배신자 취급당하고 도태될 뿐이죠. 약투 사건 보셨죠? 우리나라 보디빌딩계가 이렇게 약판입니다. 폭로가 이어지는데 보디빌딩 협회에서 일하면서 월급 받는 양반이 약투 잘해주시라고 부탁하고 앉았어요. 아니 당신이 잡으라니까? 누가 약쟁인지 이미 알고 잡을 힘도 있고 지 일이면서 왜 비관계자들한테 일을 떠넘깁니까? 어느 선수의 경기력이 급작스럽게 향상될 때 과연 윗대가리들은 그 부정을 눈치채지 못할까요? 맥과이어와 세미 소사가 기록적으로 홈런을 쳐댈 때, 베리 본즈가 배팅머신 놀이를 할 때 야구 전문가들이 어떻게 그들이 약쟁인 걸 눈치채지 못하겠습니까? 비시즌기에 갑자기 몸이 커지고 빗맞아도 담장을 넘기는데요. 오브네임이었던 오브레임이 갑자기 헐크가 돼서 다른 선수들을 쥐잡듯이 잡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보디빌딩은 더 확실하죠. 내추럴로 절대로 만들 수 없는 몸을 들고 나오니까. 다 알면서 왜 안 잡겠습니까? 그것은 돈이 되니까요. 불법 약물을 쓴 선수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종목이 흥행하면 선수든 관계자든 해당 종목과 연관된 모든 사람들에게 이득이고 비인기 종목의 윗대가리라면 약쟁이든 뭐든 일단 스타 선수 배출해서 종목 인기 올라가면 지가 일 잘해서 종목의 위상 높였다고 어깨 으쓱하고 다니면서 선수들 약치는 거 눈 감아주고 대장질 할 수 있어서 신나죠. 암스트롱도 베리 본즈도 수십 차례의 도핑 테스트를 통과했어요. 근데 약을 놔준 사람이 약 맞는 걸 본 사람이 증언해서 걸렸어요. 증언. 랜스 암스트롱이 희대의 개자식이 된 이유도 도핑 테스트는 약물 디자이너가 안 걸리게 해주니까 걱정이 없는데 동료들의 증언이 무서워서 자기 팀원 모두 강제로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게 했습니다. 공범이 돼야 같은 처지가 돼야 자기를 찌르지 않을 거니까. 내추럴 행세를 하던 선수가 지금 갑자기 커밍아웃을 한다? 얼마 전 국내에서 스테로이드를 불법 제조 판매하던 업자들이 대거 잡혔습니다. 대충 시나리오 나오죠. 이게 벌벌 떨리는 겁니다. 도핑 테스트는 날짜만 알면 통과하는 거 일도 아닌데 나한테 약 판 애가 입 열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미리 예방주사 또 놓는 겁니다. 선수 치는 겁니다. 나 약 안 맞는 사람이 아닌 거 맞습니다. 근데 착한 약 안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로이더 같은 이유 세 번째, 악인이 영웅이 되는 것. 악인이 누군가의 우상이 되는 것. 약물 왕국이었던 미국이 00년대부터 약쟁이들 잡들이한 계기가 뭔가요? 스테로이드 써서 스타가 된 선수들을 보고 어린 친구들이 따라해버리는 거죠. 내 우상이 마이클 조던이면 페이더웨이를 연습하는데 내 우상이 약쟁이면 약을 따라 써버립니다. 장기도 여물지 않은 어린 친구들이 멋 모르고 인터넷으로 사서 쓰다 큰일이 나는 일들이 생겼고 미성년 사건 사고에 민감한 미국답게 약쟁이들을 잡기 시작했죠.
우리나라도 이와 유사한, 아니 더 심각한 사건들이 최근 있었죠. 미국 어린 친구들은 그래도 자의에 의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학금 받고 대학 가려고, 프로팀에 드래프트 되려고 사용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도자가 약물을 맞게 하죠. 약물 청정국에 가까운 우리나라 어린 친구들이 스테로이드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그 친구들에게 보디빌딩 하려면 원래 다 하는 거다 하면서 비싸게 약 팔아먹고, 야구 교실 열어서 너 프로 만들어줄게 하면서 주사 찔러주는 이런 개쓰레기들이 왜 생기나요? 악인이 영웅이 될 수 있으니까. 불법 약물을 사용하는 게 종목의 특성이 돼버린 보디빌딩에 우리 프로야구는 스테로이드 쓴 선수가 고작 10경기 출장 정지만 당하고 얼마 있다 잘하면 MVP까지 주니까요. 약 써서 경기력 올리고 안 걸리면 좋고 걸려봤자 출장 정지만 조금 받고 야구로 보답하겠습니다 하고 야구 좀 하면 연봉 오르고 아주 개꿀이죠. 아니 무슨 야구를 그만둬야 할 잘못을 한 선수가 야구로 보답을 해요. 이런 형세가 이어지면 김동현 선수가 말했던 과거 UFC처럼 나 빼고 다 쓰는, 안 쓰는 게 바보인, 걸린 놈이 신인 약판이 되는 거고 판을 지배한 약쟁이들이 당당해지고 오히려 내추럴들이 내몰립니다. 우리나라 피지크 보디빌딩 보세요. 카르텔 두목처럼 좌우로 근육덩어리들 우르르 몰고 다니면서 선배가 닦아놓은 길 운운하며 국위 선양이라도 한 양, 뽕에 한껏 차올랐죠. 이른바 선딱길이라는 게 대단한 겁니다. 선배가 약 빨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약도 구해주는데 얼마나 대단한 선배입니까? 내 돈 때문에 글도 쓰고 밥도 먹자 이가. 행님 하면서 졸졸 따라다니고 목숨 바칠만 하죠. 도태되지 않으려고 그 그룹에 들어갔다가도 진짜 충성심이 생겨버리죠. 동네 건달들이 골목 싸움하면 경찰이 나서면 되지만 조직적 폭력배들이 많아지면 국가 차원의 범죄와의 전쟁을 해야 씨가 마르죠. 도핑계의 전두환이 미국에 있습니다. USADA라는 반도핑 기구가 있어요. 진짜 싸그리 잡아버립니다. 샘플 보관했다가 매년 재검사해서 부관 참시해버려요. UFC에서 도핑 테스트 위임받고 수많은 근육질 파이터들을 패션 근육으로 만들어버렸죠. 이래저래 입으로만 씹을 거 없이 보디빌딩 입상자만이라도 USADA에 혈액 보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이전 영상에서 비내추럴 분들의 댓글들 덕분에 이 영상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저같은 비로이더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여러분의 아나볼릭한 개념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당신들이 나의 영감입니다. 거의 후원 계좌 연 기분이에요. 흑자일스였습니다. 바이바이.